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하다스터디의 예쌤과 위쌤을 모시고 오늘 시험 감독관님도 모르는 수능 예상 시나리오 예행 연습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1점이라도 그리고 1분이라도 더 아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맞아요. 진짜 그래서 수능을 입시부터 이제 퇴실까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하는 게 또 국어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어 시험을 보기 전에 일단 시험장을 가야 하잖아요. 저희 시험장 시간, 입시 시간은 8시 10분까지예요. 나는 시험장에 친구들이 차 있는 거를 좀 더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정말 좀 빨리 가서 시험장이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미리 가서 예열 지문도 좀 미리 풀어보고 하는 게 좋을 거고, 나는 오히려 친구들이 들어오는 걸 보는 게 너무 긴장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친구들이 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만 교문이 닫히는 8시 10분보다는 일찍 들어가는 거, 적어도 7시 50분까지는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하셔서 경찰차를 타고 시험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8시 10분부터는 시험장 입실 제한뿐만 아니라 감독관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안내사항 같은 것들을 안내해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시 10분부터는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시 10분부터 뭐 예열을 시작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국어 예열 지문을 미리 정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예열 지문을 고르는 꿀팁, 새로운 걸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새로운 걸 시험장에 가져가서 예열 지문 풀 거야 라고 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문제 채점을 해가지고 틀렸다. 수능 좀 있으면 국어 시작인데 틀렸다. 멘붕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풀어봤던 것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것들을 미리 정리해서 예열 지문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이제 예비령이 치고 난 다음에 8시 35분부터 문제지를 배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비령 때 25분에 답안지를 배부할 때는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내가 시험 때 이렇게 풀기로 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35분 준비령이 됐을 때 문제지가 배부되기 시작하면 페이지 수 막 초라를 확인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친구들도 있고, 감독관 선생님이 시험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행 계획에 보면 문제지 페이지 수 확인이라는 시간이 그 35분부터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국어 시간은 사실 40분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40분 전에 5분가량의 시간 동안 시험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독관 선생님이 특별하게 그 시간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손을 들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지 인쇄 상태 확인해도 될까요? 라고 반드시 손을 들고 물어보시고 반드시 손을 들고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청을 해서 그 시간이 주어지면 시험지를 펴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 잘 모르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딱 진짜 페이지만 봐요. 1쪽부터 다 있다. 이렇게. 근데 페이지 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넘겨보면서 내가 그동안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처럼 순서가 똑같이 나왔는지, 그리고 만약에 순서가 좀 다르다라고 하면 미리 멘붕을 40분 전에 좀 다르네? 그래도 문제의 유형은 똑같아 라고 멘탈을 계속 지켜가면서 내가 독서는 어떤 순서로 풀 건데 딱 봐도 제재가 바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재, 이거부터 먼저 풀 거고 그 다음 난 이거 풀 거고, 순서대로 풀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제재 정도는 확인을 하면서 보시고, 문학은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문학 작품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제목에 있어서 이건 연계작품이네? 그러면 연계작품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빨리 읽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연계작품일수록 더 많이 틀리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꼼꼼히 내가 지문을 확인을 해가면서, 지문 읽는 시간은 좀 빠르게 보되 선지에서 다시 지문 내용을 확인할 때 조금 빠르게 대신 정확하게 보는 걸 연습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8시 40분 딱 쳤을 때 내가 그래도 한 번씩은 문제지를 본 상태에서 시험을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풀지 않거나 내가 문학부터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문제집 밑을 조금 구겨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독서부터 풀 때 독서에서도 내가 제재를 선택해서 먼저 푸는 친구들, 나는 과학이 편해서 과학 제재를 먼저 풀 거야, 또는 사회제재가 편해서 사회제재를 먼저 풀 거야 하는 친구들은 윗부분, 시험지 윗부분을 조금 구겨서 한 번만에 문제지를 펼쳐서 풀 수 있게끔. 이 문제지도 사실 딱 나눠주게 되면 펼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학 어디 갔지? 문학 어디 갔지?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살짝 구겨 놓으면 이거를 펼칠 때 한 번에 펼칠 수 있어서 이런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실은 8시 10분, 국어는 본령은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을 시험 본다라는 거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부터 또 10시 20분까지가 또 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수학이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는 수학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셨을 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본인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제대로 공부했으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아실 겁니다. 그럼 그 아시는 부분을 최대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좀 정리하는 거를 지금부터라도 좀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말로 뭐 단권화라고도 하긴 하는데 본인이 20분 동안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의 너무 과하지 않은 양을 준비할 수 있게끔 먼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요. 수학은 그때 새 개념의 문제를 자기가 번다라는 거는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능 문제들은 다 새로운 문제들일 거고 지금까지는 준비했던 문제들이 같은 기회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것 중에서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 있는 문제 위주로 만드시고 새 문제는 지금부터는 보시지 않는 게 저는 추천을 드려요. 워낙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랑 똑같이 예비령이 울리고 준비령이 울릴 거예요. 예비령 때 수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중요한 건 국어 선생님도 아까 말씀 안 하신 부분인데 선택 과목에 대한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 과목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령 때 시험지가 나오면 우선 아까 전 국어 선생님 말씀한 것도 똑같이 확인을 하시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아마 2점짜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뚝 보면서 이런 게 나왔구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눈으로 풀 수 있는 정도를 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를 확인하실 때 작년 15번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학생들은 본인들이 지금 계속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문제 보고 순서나 이렇게 나왔겠지라는 걸 생각하셨는데 작년 수능처럼 15분 문항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가나다 문제를 뚫는 문제를 증명 문제가 나온다든가 이런 게 없는지를 먼저 좀 확인하시고 시험 현장에서 안 봐서 갑자기 긴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구나라는 건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 등급에 맞게끔 본인들의 전략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한번 문제를 다 확인해 보시면서 특히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 수 있을 문제가 있을까라는 거라도 조금씩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항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쉽게 나오는 경우는 그런 문항을 확인 안 하게 되는 순간 되게 긴장하게 되고 점수도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짜줘서 문제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은 능력이 많이 작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계산 실수 하나 하게 되면은 그게 그냥 틀리는 건 똑같거든요. 가장 수학 시험 보면서 가장 미련한 부분이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풀고 계속 붙들고 있는 순간 뒤에서 충분히 풀어야 될 문제를 못 풀게 되면 어차피 시험은 4점짜리 하나가 10번이 됐거나 12번이 됐거나 15번, 21번, 22번 됐거나 똑같은 4점이면은 이거 틀리면 똑같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를 다 확인하시고 풀 수 있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직 이 정도의 시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배분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셔야지만이 수학시험을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10시 20분에 예비령이 치고 준비령이 10시 25분에 치고 25분부터 본령이 시작되는 5분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멘탈 관리를 한다는 것이 앞으로 100분 동안 수학 시험을 볼 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시간은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약 50분을 소요하게 됩니다. 점심 메뉴 기억이 나시나요? 점심 메뉴 기억나시나요?
너무 까마득해서. 점심에 어떤 거를 좀 먹었으면 좋겠을까? 어머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뭐 어떤 분들께서는 뭐 맛있는 거 해줄 거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해줄 거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배부를 수 있으니까 죽 먹어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점심 메뉴로 가장 좋은 건 뭘까라고 한번 의견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 저는 죽은 추천하지 않아요. 오, 왜요? 이제 친구들이 졸리다라고 생각해서 좀 배부르게 먹지 않고 죽으로 소화가 잘 되는 걸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면 죽은 사실 쉽게 배가 꺼져서 되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먹던 거를 차라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뭘 먹고 나서 뒤에 졸릴 것 같아서 아예 안 먹는다는 학생도 있어요. 어떨까요? 아예 안 먹으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네. 네, 아예 안 먹게 되면 정말 나중에 탐구 시간 때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막 손이 벌벌벌 떨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조금 아예 안 먹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라도 좀 에너지바나 뭔가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거, 뭐 고구마라거나 점심시간 때는 그런 것들을 먹어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가장 좋은 건 평소에 먹던 대로.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점심시간 때 내가 먹을 만한 것들, 그리고 친구들이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음식이 본인한테 조금 안 좋은지를. 그래서 지금부터 반찬을 조금 바꿔가면서 내가 뭐가 괜찮고 뭐가 안 괜찮고를 먹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생께서는 점심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뭐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기에 탄수화물을 조금 많이 섭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선수들도 직전까지는 무슨 뭐 몸 무게 관리나 이런 거 필요한 종목들은 그런 걸 하더라도 직전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탄수화물 위주로 좀 더 만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까 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소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게 맞는지 생각하시는데, 저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 먹으면 안 돼, 굶으면 안 돼, 대신에 평소에 먹는 음식들,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시작되잖아요. 1시에 밥을 딱 끝내고 나서 준비령이 1시 05분에 칩니다. 듣기평가가 1시 7분부터 1시 35분 정도까지 25분 정도를 듣기평가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준비령부터 듣기까지 문제 한번 확인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듣기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 07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 학생들이 뒤에 걸 한번 찾아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저런 게 있구나, 요건 풀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어 듣기 평가를 너무 쉬워하는 학생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노래가 나오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뒤에 쫙 넘기면서 아, 이 문제는 이런 거구나, 저런 문제는 저런 거구나 해서 쉬운 것들은 금방 풀어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영어 듣기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1분, 10초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앞에 걸 풀고 뒤에 걸 풀고 앞에 걸 풀고 뒤에 걸 풀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빠르게 절약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해당되지 못하거나 영어 듣기에서 만점을 못 맞는 친구라면 이 방법을 절대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1시 35분 정도부터 2시 20분, 약 70분 동안 우리가 이제 영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영어가 아무리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서 꼭 1등급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시 20분부터 2시 4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예비령이 2시 40분에 종이치고요. 준비령이 2시 45분에 칩니다. 그리고 나서 2시 50분에 한국사를 약 30분간 시험을 보게 되겠죠. 준비령이 2시 45분에 치고 이제 본령이 2시 50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한국사를 준비하는 친구들, 사실 30분을 다 할애하지 않는 친구들도 참 많을 텐데 이때에는 팁이 또 있을까요? 일단 영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는 탐구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막 그때 한국사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사는 아무래도 절대평가고 비율적으로 조금
덜 들어가기 때문에 탐구를 좀 더 중점적으로 두 과목을 나눠서 어느 한 과목만 치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나눠서 탐구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한국사 준비령 2시 45분에 종이 치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한국사 준비령 시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험지 페이지 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어떤 시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페이지 수만 확인하면 안 돼요. 자, 그 시간에 시대별로 주요한 사항들을 약간 복기를 하면서 시험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를 딱 시작했을 때 2시 50분에 시작하면 좀 빠르게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시고 한국사 시간이 생각보다 친구들이 널널하게 써요. 아무래도 수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쓰긴 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남으면 막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수능 날에는 안 졸릴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럼 그 안 졸리는 시간에 멀뚱멀뚱 앉아있는 것보다는 탐구의 내용, 어차피 다음 시간이 탐구이기 때문에 탐구 내용을 복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약 30분간 한국사가 시험이 되는데 또 예비령이 3시 25분부터 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시 20분부터 3시 25분까지 약 5분이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때 화장실 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죠? 맞아요. 고3 친구들이나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5분 동안 선생님 저 아까 화장실 못 갔다 왔어요. 지금 갔다 오면 안 돼요? 라고 해서 가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수능 날에는 이 5분의 시간이 한국사 시험지 답안지를 회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은 조금 한국사 시작 전 쉬는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모두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시 30분부터 이제 탐구 시험지가 배부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지 봉투를 따로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봉투에다가 자기가 치르는 과목에 대한 시험지를 따로 이제 배분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첫 번째 과목 치르는 거 빼고는 나머지 시험지를 봉투에 넣어서 밑에 내려두라고 할 건데 탐구 1과목과 2과목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예, 그렇죠. 1과목과 2과목이 있는데 문제 배분하는 순서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1과목 부분을 먼저 풀어야 되고요. 2과목을 먼저 풀고 1과목 풀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부정행위인가요? 예,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순서 정확히 지키시고요. 그리고 답안지 쓸 때 순서대로 1과목과 2과목을 OMR 카드에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8시 10분, 국어 시간 시작부터 4시 37분까지 이렇게 모두 끝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유의사항 같은 거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하나씩 있을까요? 일단 친구들이 우황청심환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황청심환을 좀 먹어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환 종류가 아니라 액체류로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약 자체가 몸에 받는 친구들이 있고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전 연습을 좀 미리 해보면서 우황청심환을 먹어보시면 되는데 먹어볼 때는 하나를 통째로 먹어보는 것보다는 반부터 먼저 먹어보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고 나머지 반을 먹어서 효과가 잘 드러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번 9월에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뇌가 안 돈대요. 긴장은 안 되는데 뇌가 안 돌아서 이 친구는 수능 때 우황청심환을 안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귀이개 같은 경우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수능 시험장에 갑자기 사용해가지고 먹먹한 느낌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못 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해보고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특이사항이나 혹은 뭐 추천해줄 만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지금부터 이제 모의고사에 맞게끔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확히 국어 시험 때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 때 수학 공부하고 점심시간 맞춰서 먹고 이런 걸 지금부터 연습이 필요하신데 아마 지금 재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전 3일 동안은 이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늦어도 그때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나서 막상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짜 몸이라는 게 정말 정직해요.
지금부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때 가서 할 수 있겠지. 긴장해가지고 되지만 그러면 본인 컨디션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좋겠는데 진짜 지금부터 뭐 시간적으로 안 된다 하시면 최소 원격 수업을 하는 3일 동안은 적어도 그때는 준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많이 배고픈 친구들도 있고 너무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다가 초콜릿이랑 물아벨로 되어 있는 초콜릿이나 물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가 아니니까 그거 조금씩 먹으면서 뭐 쉬는 시간에 배고파? 그럼 그거 조금씩 먹으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수능 감독관도 모르는 수능 시나리오 예행 연습과 그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진짜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1분, 2분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방송 잘 듣고 우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하다스터디의 예쌤과 위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